자, 요거 대만 내림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떡밥의 비중입니다. 떡밥의 뭐 풀림이라든가 이거는 그 다음의 순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떡밥을 얼마만큼 무겁게 쓰느냐. 아, 대만 내림 낚시에서는 비중이 가장 많이 나가는 떡밥을 쓰면 쓸수록 낚시에는 많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케입니다. 지난번 대만 내림 낚시 구독자분이 질문이 있어갖고 제가 오늘 더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날이 좀 풀리면서 고기들이 많이 부상을 할 것 같아갖고 오늘 아침 일찍이 일어나갖고 지금 대원 낚시터로 지금 나와갖고 오늘 여기에서 대만 내림 낚시를 하려고 일단 지금 떡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떡밥을 만들고 있는데, 저 대만 내림 낚시에서는 떡밥을 비중이 무겁게, 그러니까 확산성보다는 비중이 어느 만큼 무겁냐에 따라서 이게 그날의 조과가 많이 승패가 갈리거든요. 이게 짜장하고 떡붕어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두 종은 이 먹이 패턴이 아주 다른 붕어입니다, 이게. 떡붕어는 입질이 아주 예민하지만, 짜장붕어는 입질이 아주 난폭하다 보니까, 떡밥이 바늘에 어느 만큼 더 오래 붙어 있고, 어느 만큼 비중이 무겁고, 여기에서 그날의 조가가 많이 차이 나는데, 떡밥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게 예민한 낚시가 되는 거고요. 떡밥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허챔질이 또 많이 나오는 낚시입니다, 이게. 근데 그 허챔질을 많이 줄이려면은 많은 연습량하고 테크닉, 이게 많이 필요한 낚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떡밥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는 거 보시면은 아쿠아텍하고 김밥을 제가 넣었는데, 가끔씩 제가 저걸 넣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어느 양어장은 모두 다 이게 아쿠아텍을 많이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주 미끼가 되다 보니까, 넣는데, 사실 저 아쿠아텍하고 김밥은 비중이 아주 가벼운 떡밥입니다. 어분이라지만 글루텐보다도 비중이 더 가벼운 지금 떡밥이고요. 지금 3컵, 네. 지금 저 3컵을 만들어 갖고, 그리고 물 2컵 80 이제 들어갈 겁니다. 물 하나, 둘, 그리고 80 조금. 그러다 보니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뭐 어분이 뭐 무겁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 어분은 아주 가벼운 떡밥이고요. 저거 올림에서는 상관없는데 내림에서는 저걸 쓰게 되면 저 붕어들이 많이 부상을 합니다. 저게. 예, 확산성도 빠르고, 될 수 있으면 내림에서는 우리나라 떡밥, 특히 대만 내림 낚시에서는 우리나라 아쿠아텍하고 김밥 어부는 제가 비추를 합니다. 중국 떡밥으로 싸갖고 거기에 들어가면 다 라스펀이라든가 이런 게 다 섬유가 돼 있어갖고, 오늘 지금 찌맞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찌를 내리고, 지금
일단 저 찌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2014년도 중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갖고 우린데다 주구소리 간 찌거든요. 저게 1호찌. 저걸 따라갖고 수심 측정을 지금 할 겁니다. 저거 수심을 편납을 무겁게 따라갖고 편납을 좀 너무 가볍게 달아서 찌가 천천히 잠기는 정도가 아니고 찌가 좀 빨리 좀 잠기게끔 찌를 무겁게 달아갖고 내가 떡밥을 넣는 그 자리에다가 저게 수심을 맞추는 게 아니고 좀 찌가 떨어지는 그 앞에다가 좀 멀리 놓고 편납 수심을 찍을 겁니다. 자, 지금 카메라를 돌리고 지금 편납을 내리고 찌탑이 1목이나 2목 나오게끔 설정하면 그게 편납 수심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양단구 낚시가 쉬운 낚시라고 초보자들이 하는 낚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양단구 낚시가 테크닉이 가장 많이 필요한 낚시고 가장 어려운 낚시가 이 양단구 낚시입니다. 이게 지금. 자, 들어갑니다. 자, 찌가 지금 잠겼고요. 찌가 지금 다 잠기니 찌를 지금 올립니다. 그래서 찌탑이 1목 정도 나오게. 많이 올리고 있죠. 자, 저렇게 지금 손을 앞으로 쭉 밀어갖고 앞 자리에다가 지금 수심을 측정하는 겁니다. 찌 떨어지는 그 자리가 아니고 찌 떨어지는 앞자리에다가. 자, 찌를 아까 불인이 한 7목인가 나와갖고 찌를 지금 다시 내리는 과정입니다. 저게. 찌를 조금 더 내렸네요. 자, 들어갑니다. 찌 편납이 찌가 서서히 잠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찌가 좀 무겁게 좀 쑥 잠기게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 지금 수심 측정이 지금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사용한 낚싯대는 요 황천 16척입니다.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네요. 찌를.
자, 지금 이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 일목 빨간색하고 파란색 보이시죠? 일목, 이목. 자, 이렇게 하고 이제는 이목이 나왔으니 편납 수심을 기억해야 되겠죠? 편납 수심을 기억합니다. 제일 위에는 지 멈춘 곰으로 저기다 가져다 같이 붙여 놓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위에가 되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저 위에 곰을 지금 저기다 붙여 놓으면 저것이 편납 수심이 됩니다. 지금 저 위에 있는 게. 그리고 찌를 목줄 길이만큼, 목줄 길이보다 좀 더 길게 내릴 겁니다. 저렇게. 저 위에가 저게 지금 편납 수심 기억이 되고, 저 위에까지 찌 다리를 올리게 되면 편납은 바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바늘 찌 맞춤을 일단 먼저 할 겁니다. 무바늘로 한 팔목이나 구목에서 맞춰갖고, 그리고 저 바늘을 달아서 끼워서 다시 빈 바늘 맞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빈 바늘 침 맞춤을 하는데, 자를 때 많이 자르지 마시고 조금씩 잘라갖고, 예를 들어서 뭐 8목 맞춤하겠다, 10목 맞춤하겠다는 뭐 11목이라든가 12목 정도를 따갖고, 바늘 무게가 보통 한 바늘당 두목에서 두목 반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길을 맞추시면 됩니다. 찌 맞춤이나 수심 측정 이해를 돕고자 무편집으로 딱 해갖고 가는 것이니 좀 지루하시더라도 양해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잡아내는 부분에서는 편집으로 해갖고 계속 잡아내는 것만 나오게끔 할 겁니다. 지금 무바늘 구멍 정도가 되고요. 그 11목 정도 들어갔고 15목 넣고 바꿉니다. 다음에 구멍은 저 같은 경우는
바늘을 집에서 묶지 않고 현장에 나와서 바늘 묶음을 하거든요. 마늘 3으로 써. 지금 보면 저 바늘이 3호 바늘이고요. 원줄 0.5호, 목줄은 영어. 원줄 0.5, 아니, 목줄 0.5호, 원줄은 저게 1호 원줄입니다. 1호 원줄에 목줄 0.5. 저 같은 경우는 바늘을 집에서 묶지 않고 항상 현장에 나와서 바늘을 묶는 이유가 거기 패턴에 따라 갖고 목줄도 그때그때 바꿔서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바늘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바늘도 뭐 폼 짧은 걸 쓴다든가 폼 넓은 걸 쓴다든가 무거운 걸 쓴다든가 가벼운 걸 쓴다든가 뭐 이렇게 상황이 많길래, 뭐 저희는 뭐 토너먼트 선수들도 아니고 그냥 즐기는 낚시다 보니 바늘 같은 거는 그냥 나와서 현장에서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목줄 길이만큼 그냥 그래갖고 제가 뭐 묶어 쓰는 스타일입니다. 전화 같은 경우는 목줄의 길이는 30에 36cm로 설정. 보통 저 대만 내림 낚시 같은 경우는 보통 30에서 35cm. 예. 이걸 주로 제일 가장 많이 씁니다. 제가 그냥 보통 이렇게 쓴다고 보면 돼요. 칠모. 지금 만들고 있는 저 떡밥 비중이 가벼워갖고 몇 번 쓰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걸 버리고 나서 다시 제가 떡밥을 만들었습니다. 7, 8, 9모. 고기가 예민할 때는 그나마 또 괜찮은데, 특히 겨울이라든가 고기가 까칠할 때는 괜찮은데, 고기들이 많이 부상하고 이럴 때는 덜치우시에 무거운 떡밥을 써서 안정적으로 바닥까지 내려야 되거든요. 지금 길을 찾고 있는데, 자, 지금 빈 바늘 찌맞춤을 한 제가 저기 좀 보이시죠? 목수가 저게 구멍이거든요. 1, 2, 3, 4, 5, 6, 7, 8, 9목. 8, 9목이죠. 9목으로 구멍 스타트. 맞춤을 3목 바늘, 5목 바늘에 9목 맞춤. 그래가 떡밥을 한 개 달아서 뿌리니까 지탑이 일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닥에 띄워서 그냥 지금 찌맞춤한 상태에서 저 떡밥을 지금 보시면 떡밥 한 개를 달아서 투척을 하니까 일목이 나오는 겁니다, 일목. 저때 처음에 거는 고기가 받아먹어 갖고 그걸 보니까 고기가 지금 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게 아마 제가 챔질을 해 갖고 한 마리 아니었나?
일단 넣으니까 찌가 다 잠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머리도 지금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는데 찌가 다 잠겨야 되는데 찌가 다 잠기질 않고 일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 이게 비중이 가볍다는 걸 제가 그때 저 지금 떡밥을 지금 더 치대고 있죠. 풀림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떡밥 하나 갖고 또 떡밥 하나의 무게 갖고 찌를 다 잠기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저거 지금 받아먹은 거거든요 지금. 전날 고기들이 살짝 좀 부상이 있었습니다. 내일 낚시를 하면서 보면 바다보는 고기도 내가 몇 마리 잡았고 찌가 동동동 떠갖고 동동동 하다가 쭉 들어가는 걸 제가 또 몇 마리 잡고 이제 날이 좀 뜨거워 나니까 날이 풀리니까 고기들이 지금 떡밥이 들어가면 위에 떠갖고 받아먹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좀 무거운 떡밥 풀림을 없이 하는 떡밥을 만들어갖고 많이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밑에다 깔아놓고 잡긴 잡았는데 좀만 있으면 많이 부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낚시는 여름에 하는 낚시가 아니고요. 겨울에 하는 낚시입니다. 겨울에 하는 낚시. 자, 찌를 지금 올렸습니다. 자, 찌를 올렸습니다. 찌를 올려서 자, 찌를 지금 올리고 있죠. 자, 대충 눈으로 그냥 막 30cm 정도 아까 그 평납 수심에서 거기까지 30cm 놓고 일단은 떡밥을 달아서 이목이나 일목이나 나오면 됩니다. 떡밥을 이제 달아서 일목이나 이목. 근데 전화 같은 경우는 저 떡밥을 달았을 때 3목이 나왔습니다. 근데 3목이 나와도 그냥 3목에 낚시를 하는 겁니다. 뭐, 이 겨울 같은 경우는 막 일목, 반목, 막 요렇게 놓고 아주 예민하게 하는데, 이 오늘 같은 경우는 활성도가 좋은 날은 뭐 3목, 2목 내놓고 해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이런 날. 자, 요 상황을 보니 떡밥이 아래다 싶어갖고 보통 저 대만 내린 낚시를 하게 되면 상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갖고 항상 떡밥을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써야 합니다. 하나는 좀 가벼운 떡밥, 하나는 무거운 떡밥. 저 예전에 또 지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떡밥을 한 가지로 만들어 놓고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중이 무거운 떡밥, 풀림을 많이 하는 떡밥, 풀림을 적게 하는 떡밥,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 놓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쓰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떡밥을 다시 만들고 지금 아쿠아텍을 아예 안 꺼내놓고
그 헐컹이라는 떡밥인데 저것도 안산에서 파는 떡밥입니다. 저거 전부 양호장에서 쓰는 거라 저게 비중이 엄청나게 무거운 떡밥입니다. 저 떡밥이 여기 넣고, 그리고 저기 918 좀 고소한 냄새 나는 떡밥인데 저 떡밥에는 라스펀이 많이 함유된 떡밥이고요. 저거는 천하무쌍도 아시다시피 옛날 노란색 천하무쌍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떡밥이고요. 저 떡밥은 뭔지 모르겠지만 저 떡밥에도 라스펀이 많이 섬유된 떡밥입니다. 저렇게 해서 좀 무거운 떡밥으로 해갖고 2014년도 한중 낚시대에서 그 경기를 보면 중국 선수들이 떡밥을 아주 무겁게 크게 아주 무겁게 쓰며 낚시를 하거든요. 요거 비중이 무거울수록 테크닉 연습량이 엄청 많이 해서 이게 숙달되는 낚시고요. 여기에서 저렇게 비중을 무겁게 써서 고기를 잡아낸다 할 때는 그냥 뭐 다른 낚시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냥 먹고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아사타나 뭐 양당고라든가 뭐 아사타나 뭐 우동 세트 낚시라든가 그런 낚시는 여기에서 많은 테크닉을 배우고 이거 연습량을 높여서 하다 보면 그 나머지 낚시는 그냥 자연적으로 알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양당고 낚시가 가장 어려운 낚시입니다. 사람들은 뭐 양당고 낚시가 가장 쉬운 낚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양당고 낚시가 가장 어려운 낚시입니다. 일단 처음에 떡밥으로 지금 저거 잡아내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동영상을 촬영하면은 지 움직임은 동영상을 촬영한 적도 없고 그걸 또 촬영하기도 어렵고 하는데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챔질하는 동영상을 많이 찍습니다. 그 이유는 찌가 움직이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이거 뭐 대만 내림이나 그냥 석고전이나 찌 찍는 거는 똑같은데 제가 이게 보편적으로 다 나오게 하는 거는 낚시하는 행위를 기억해 두고자 이렇게 찍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낚시에서 중요한 게 챔질입니다. 챔질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냐에 따라서 쿠킹을 시키냐 뭐 시키냐에 따라가 이게 많이 이 강건이 되는 낚시라 보니까 저기 챔질을 주로 많이 신경 쓰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챔질에 대해서 제가 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만 알면은 낚시는 70%는 그냥 다 배우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낚시라는 게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이 비중이 차지하는 거는 낚시에서 뭐 한 20-30%밖에 아니 됩니다. 이 낚시라는 게 많은 이 스포츠 종목이라 보니까 연습량, 물가에서 살아야 되고 이게 많이 이 순발력, 이게 그 다음에 떡밥을 다는 행위라든가 투척 행위라든가 이게 많이 숙달이 돼야만 이게 낚시가 노는 거지. 이론을 잘한다고 해갖고 이론을 많이 안다 해갖고 낚시 절대로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찌는 움직이는 건 똑같습니다. 찌는 붕어가 들어와서 먹으면 찌는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걸 잡았냐냐, 뭐 잡았냐냐, 그거는 테크닉, 그런 게 바로 기술입니다, 기술. 낚시에서 이런 뭐 수심 측정, 찌맞춤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줄을 어떤 걸 쓰냐, 바늘을 어떤 걸 쓰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무바늘 찌맞춤이 있냐, 바늘을 달고 빈 바늘 찌맞춤이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 갖고 떡밥을 달아서 떡밥 찌맞춤을 해갖고 또 낚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바늘 맞춤이 아니고 떡밥을 달아서 맞추는 낚시. 이때에는 한 바늘의 떡밥의 무게를 가지고 계산해서 하는 낚시가 되는 건데, 가끔씩 제가 큰 붕어들, 아예 입질이 정말 너무 복잡하고 막 진짜 허참질이 무시하게 나오고 할 때는 그런 찌맞춤을 해갖고, 그때는 떡밥을 좀 비중을 가볍게 해갖고 쓰이는 낚시가 있는데, 지금 보면 떡밥을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만들어 놓은 떡밥을, 자, 그래, 저 보게 되면은 보시면 저 위에 지금 하얀색이 떡밥이 지금 두 개입니다. 지금 금방 만들어낸 떡밥이고, 저 앞에 있는 저 약간 좀 검은색이 하얀색이 저게 지금 무거운 떡밥이고 앞전에 약간 검정색이 떡밥이 되고요. 아쿠아텍 그래갖고 김밥 저 이제 하얀색으로 겉으로가 무거운 아주 가벼운 떡밥으로 떡밥이에요. 낚시를 진행해서 아쿠아텍 우리나라 당일날에 그냥 아쿠아텍 하고 저 김밥 떡밥 계속 어부는 이어가갖고 저 어부는 아주 많은 비중이 효과를 가벼운 보게 떡밥입니다. 되었습니다. 네, 아까 하다 말았는데, 무바늘 찌맞춤이 있고, 바늘 달아서 하는 낚시가 있고, 떡밥을 달아서 찌맞춤을 해서 하는 낚시가 있습니다, 이게. 제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있는데, 보통은 지금 하는 낚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원줄을 어떻게 쓰냐. 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붕어가 큰 붕어들, 특히 왕골 같은 저런 딱붕어 같은 경우 후킹이 정 안 될 때 할 때는 아예 원줄을 띄워서 참질하는 형식도 있거든요. 요거는 내가 4년 전에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후킹이 정 안 될 때 할 때는 저 원줄을 띄워갖고 챔질해도 찌를 때리는 힘이 배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런 걸 많이 이제는 하면서 그걸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찌맞춤, 수심 측정, 요거 어느 정도까지만 되면 사실 이 이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낚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그냥 잡아내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시청하셔도 되고 시청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편집 여기까지로 하시고요. 이제부터는 계속 잡아내는 거니까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근데 저 참지 뭐 어떻게 하냐 이런 거는 아마 봐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떡국물. 떡국물. 요 안에 지금 온갖 국물들이 다 있습니다. 보시면 떡밥이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떡밥이 무거워요. 무거워도 사실 물 안에 들어가면 이게 엄청 가볍게 작업되고, 이 떡밥의 무게가 다 지에 지금 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10, 20, 32cm) 정확히 따지면은 지금 이게 10, 20, 30cm 30cm 자, 키 길이 10, 20, 30, 40cm 키 길이. 자,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지금 떡밥이 들어가서 한 바늘은 땅바닥에 누워있고 한 바늘은 떠있다는 지금 이야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 편납 수심에서 지 다리까지의 그 거리가 지금 30cm라는 겁니다, 지금. 저건 지금 떡밥이 좀 저렇게 떠있는다는 이야기고요. 예. 자, 이제부터, 자, 지금 지 편납 수심에서부터 지 다리까지의 거리가, 예, 저 거리가 저 자로 지금 재보면은 32cm인데 더 디테일하게 재면은 30cm입니다. 그러면 운목줄이가 지금 30cm가 되는 거죠. 운목줄 30의 밑에 바늘이 36cm니까. 예? 자, 편납에서부터 찌 다리까지가 지금 저게 30cm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30cm 저 웃바늘이 지금 떠 있는 상황이겠죠. 예? 그리고 또 전체 찌 길이가 지금 저게 40cm입니다. 40cm. 그러니까 40cm면은 40cm 찌 길이보다 목줄 길이가 짧아야만이 저 낚시에서는 한 바늘이 밑에 대고 한 바늘은 위에 뜨는 겁니다. 그러면 두 바늘을 땅에 대우려면은 찌 길이보다 목줄 길이가 길면 되겠죠. 두 바늘을 땅바닥에 닿으려면은 찌 길이보다 목줄 길이가 길어야 되고, 한 바늘만 닿으려면은 찌 길이보다 목줄 길이가 짧아야 됩니다. 요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 바늘이 바닥에 살짝 대여 있고 한 바늘이 떠 있는 상황이길래, 사실 떡밥은 비중이 무거워도 물 안에 들어가 보면 저게 지금 상당히 지금 가벼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떡밥의 무게를 찌 몸통이 잡고 있길래, 떡밥은 무거워도 떡밥이 그 무거운 무게를 찌 몸통하고 원줄이 평평하게 갖고 잡고 있다 보니까, 사실 붕어가 들어와서 떡밥을 터치하게 되면 떡밥은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네. 뭔 말인지 알았죠. 저 떡밥이 땅바닥에 대갖고 그 무게가 아예 다 땅바닥에 닿여서 그 무게를 몽땅 다 떡밥이 잡고 있으면 그 떡밥이 물 안에 들어가서는 요거 비중이 가벼운데, 떡밥의 무게를 원줄이 평평하게 잡아주고 찌 부력이 떡밥의 무게를 잡고 있길래 떡밥은 비중은 무거워도 물속에 들어가면 저 비중이 가벼운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따따. 점프. 자, 오늘 사용할 낚싯대, 떡밥, 보면 챔질을 하실 때 앞으로 이렇게 타 사쿠라 꽃이 피었습니다. 아유.
别说事。
한국에 있다. 그 차에 시각처럼 불이 안 들어오는 표시나. 그왜 그러냐면 그 전에 시각적이 있으면 하루가 빠져가지고 시원하게 이런 게 불가 있더라. 그래서 시선분들이 그걸 잘 모르다가
어서 오세요. 오늘 오는 날이지. 월요일날은 요 와서 조과가 좀 있어요. 괜찮나? 그지 몇 마리? 아, 보통 세 마리. 이거는 쉬는 동안에 잘 지냈나? 쉬는 동안 아직 못 썼으면 모르는 며칠 쉬는데? 일요일로 오더라면서. 일요일날 왜 안 오고? 일요일 좋아했지. 우리 쉬었지. 그래 왜 안 오고? 한 달에 스마트는 꽤 오지? 글쎄 나도 쉬는 날이 많지. 요즘 일요일하고 완전히 쉬지. 일요일 야근 5번씩 요새는 성남 무대 태아도 좀 몇 시에? 집에서 부부 싸움 안 하는 거는 너무너무 말을 잘 들어서 부부 싸움 안 하는 잘 들으면 말잘 들으면 또 싸움 안할 수밖에 없고 말잘 듣는데 싸움 이유가 없네. 얼마나 말 잘 듣는 튀어나오고 거기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얼마나 요즘 거기도 없으니까 거기가 좋은가. 얼굴로 생각을 하는 나 지금 싸움 해갖고 같이 밥도 안 먹는다 한 지금 일주일 가까이 되는데 완전히 이제 별거 상태로 아직 안 했대요. 그거는
저번 주에 와서 3일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갔는데 아가 보니까 여기서 하는 행사가 보니까 한심한 모양이라 그래서 저 새끼가 폰을 보고 결혼 안 할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래서 하는데 저거 직장 동료도 보고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건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놀까봐 겁나 아니야 볼걸 아니야. 일 년 반 전에 경고장을 때려놔서 무슨 말을 하는 말이 이 친구가 우리 지금 양쪽에서 친구가 행사하다가 이혼해갖고 저 엄마는 옆에 끓여서 저희 아버지는 이혼해갖고 아침인가 봐. 출석이고 뭔가 해도 이 집에 가기도 그렇고 저 집에 가기도 그렇고 싸우지 말고 사과 그러더라고. 이거를 되는 그것도 딱 재놓고 집에 가고 하니 그냥 이게 바로 따라서 되는 거다. 네? 어제 그대로 그때 그렇게 그대로 갖고 가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 이거지. 수준 그대로 나는 그대로